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뒤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125만 톤이 넘습니다. 이 오염수는 당장 우리 해역으로 흘러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죠.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200일이 지나면 제주도에, 그리고 280일 뒤엔 동해에 도달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는 건 일본이 가진 보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 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내모는 겁니다. 먼저 도쿄에서 이영희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를 미뤄온 일본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바다에 방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준을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求めました。 현재 보관돼 있는 오염수를 정화 장치로 거른 뒤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시켜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류는 2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보관돼 있는 125만 톤에 앞으로 발생할 오염수를 합하면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30에서 40년에 걸쳐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이 어업을 괴멸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いろんな方法があると思いますよ。それよりも流した方が経済的に安く済む。そこが非常に腹が立つ。 그린피스 일본 지부도 일본 국민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태평양 오염을 결단한 건 유엔 해양법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70%가 오염수 방출은 건강에 유해하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스가 총리가 이번 결정을 밀어붙이는 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이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 이번 결정이 스가 총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바로 희석되는 게 아니라 해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0달쯤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뿐 아니라 우리 앞바다에서 잡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당장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번져나갑니다. 200여일이면 제주도까지 옵니다. 1년쯤 되면 동해 전체를 뒤덮고 뒤이어 서해까지 번집니다. 3년이면 미국 해변까지 오염시킵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 확산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2023년부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데서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회도 먹지 말아야 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산이라 하면 자꾸 끓이더라고요. 다 수입산을 안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방사선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끓일 것 같아요. 최근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산 멍게나 방어, 도미를 국내산으로 바꾼 겁니다. 오염수가 번지면 결국 우리 해역의 수산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아예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유통을 막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 해 3만 톤 정도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의 70%에 대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점차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일본은 처리수란 표현을 쓰면서 오염수 문제에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란 장비로 처리한 뒤에,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없앤 뒤에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는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마셔도 별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5만 톤 이상이라고 하니까 직접 마셔보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염수가 알프스에 들어오면 우선 침전물을 없앱니다. 그리고 흡착탑을 지나가며 스트론튬 같은 오염 물질을 다시 한 번 거릅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오염수를 내보내기 전에 희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알프스로는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Strontium 90 and iodine 129 are extremely hazardous. They have long half-lives. We're investigating in 2018, 2019, and it was then exposed that around 80%, just under 80% of the water through the Alps had not been successfully processed. 일본 정부는 당초 알프스를 통해 스트론튬이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걸러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규제 한도 미만으로 걸러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Global standards don't really exist. Greenpeace is concerned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the Japanese government decision to proceed with plans to discharge radioactive waste into the Pacific Ocean. 알프스를 거친다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9년입니다. 뼈나 치아에 쉽게 흡수됩니다. 한 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합니다.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1570만 년이나 됩니다. 갑상샘 암을 부릅니다. 바다로 버려진다고 해양 생태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공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염물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법도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겁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보다 눈에 띄는 건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미국이 곧바로 일본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 갑니다. 김필규 특파원, 일단 미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죠. 예, 이곳 미 국무부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의 결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미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가 내려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있는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더욱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건 이례적 아닙니까? 예, 이게 브리핑 중에 기자 질문에 답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일본 정부 발표가 나온 당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으로 나온 겁니다. 블링컨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에 대한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 그러니까 트리티드 워터라는 일본 정부의 용어를 쓴 점이 눈에 띕니다. 일본 측과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건데요. 특히 사흘 뒤 이곳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정부 입장이 빨리 나온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 또 양국이 사전에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미국도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한국과 주변국에서 반발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한일 무역 분쟁 때도 미국이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쿼드로 대표되는 동맹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지지를 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오염수 방출보다는 일본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합니다. 환경단체와 주변국을 의식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미국 내에서도 오염수를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미국이 어떤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 건지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검증이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도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를 조치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성명이 나온 뒤에도 미국이 무슨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지지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한 건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 TF까지 꾸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2년 반 가까이 대응해온 사안인데 미국의 공식 성명과 판단의 배경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는 180도 다른 반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검증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 가운데 그린피스가 가장 주목하는 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류 결정한 약 125만 톤의 오염수는 방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예. 다시 말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게는 100년 이상 방사성 저장고에 갇히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이 분쟁을 기억하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계속될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해서 수산물을 전량 수입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보니까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자마자 미국이 바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그 입장을 다시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고요. 또 여기에 IAEA도 사실은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의 반응은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WTO 수산물 분쟁에서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Korea must be failed, 한국은 실패해야 한다라는 공식 서한을 WTO 재판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는 안보에 있어서 원자력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를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IAEA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로도 2030년까지 원전을 40개 이상 재가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습됐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IAEA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 그러면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었던 겁니까? 어떤 국제사회 이해관계보다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대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르는 꼴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몇 개 보도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부처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 혹은 이 문제에 앞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되는 그 냉각수의 방사성 물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패배론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계속 어두운 얘기만 좀 듣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뭐 지금 보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청하겠다. 이게 오늘 나온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국제 재판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2년 안에 진행이 되고 또 승산이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무단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희가 그린피스가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도 신청이 될 수 있고 긴급 구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 세간에 떠도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입은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오판 없이 바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또 뭐 외교적인 문제로는 지금 일단 중국도 같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국제사회 공조 문제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압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의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영향을 받는 중국 역시 강경한 반응을 내왔다고 합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 정부의 입장 일단 핵심만 좀 정리해보죠. 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요약하면 일본은 무책임하다, 또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안전 조치도 다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출을 결정했다고 비난한 건데요. 우리 정부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배출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혹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오늘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대변인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美方向来重视环境问题，希望美方在真正的环境问题上对事不对人，不要让这个重视被打上引号。 이 미국이 동맹국 일본의 문제에 대해선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꼬아서 말한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중국 시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선 하루 종일 일본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한 비난 여론으로 달아올랐는데요. 희석작용이 있다면 일본인들이 직접 마셔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不可能这么短的时间核燃料就会这么快的一个消化掉，这对整个世界的海洋生态系统上面都面临着很大的巨大的一个灾难。肯定对我们身体是有害的，比如说海鲜呐，这些是直接被污染的这一块。 네, 잘 들어봤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